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한 인사를. 강의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리얼 수학 이야기. 저희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 정. 야! 뭐야? 이거 약간 초반부터 약간 현타 온다. 쑥스러우면 지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정남정이 뭔지 우리가 굉장히 급조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정남정이 뭔지 짧게 인사를 드릴까요? 네. 좋아요.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뭐야? 그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정남정의 정. 정. 정을 맡고 있다. 네.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의 남철입니다. 네. 저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남정의 정유빈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강의하던 곳이잖아요. 그죠? 와, 네. EBS에서 이런 감성이 네. 있을 줄이야. 너무 좋습니다. 네. 뒤에 여기 낙서 좀 보세요. 야, 무엇이든 물어봐. 오늘 날짜. 도대체 직각상승 누가 그린 거야? 여기 네. 그림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누가 여기 그랬는지? 성격이 세 명- 보이죠? 세 명의 그림 제가 그렸어요. 유빈쌤의 맞아요. 손끝이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와 잘 본인 그린 거 봐. 와.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쁜 여자 그려놨는데요. 잘 그렸어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그렸다. 그러니까 네. 쌀떡이 내가 그렸지. 아니 캐릭터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맞아요. 아까부터 구해서 눈을 못 떼시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먹을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맛있는 것들 뭐 이렇게 달달한 것도 좋고 짭짤한 것도 좋고 마실 것도 좋고 준비해가지고 맞아요. 오도록 해주세요. 6월 모평 아까 우리가 미리 이제 사전에 글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모평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남자인데 결혼해 주세요. 너무 아쉽네요. 제 첫사랑이 집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한 10년만 빨랐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맞아. 나 구엽다고 한 친구였어요. 저 친구. 육모 진짜 아프더라고요. 성적이.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이번 6월 모평이 정말 힘들었다. 맞아요. 어때요? 맞아요. 좀 학교에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어려웠겠다. 뭐 계산량도 맞죠. 어느 정도 있고 시간도 좀 부족했을 것 같고 뭐 이게 난이도 순으로 또 문항이 배열되는 느낌은 아니니까 아니에요. 사회에서 턱턱 막히는 느낌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역 고3인 친구들은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준비된 것이 경험치가 훨씬 낮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더 많이 요동을 치지 않았나. 맞아요. 학생들 12번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더라고요. 계산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준비하면서 저희도 이제 그날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그렇죠. 선생님 이거 어땠어요? 막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해설을 했는데 사실 저는 확통을 맡아서 했었는데 네, 확통도 약간 아마 그 자리에서 당황을 해서 생각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해설 강의를 딱 보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제일 크게 오지 않을까.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내가 그 현장에서 생각을 못했는데 난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막 울었던 맞아요. 그런 저의 기억도 같이 떠오르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수능이 아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다, 그죠? 수능에서 지금 이런 후회나 아쉬움이나 이런 걸 겪지 않는다는 게. 그쵸. 그래서 지금 너무 6월 달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있는 친구들이 맞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한 150일 정도의 시간 진짜 열심히 보내면 수능 때는 뭐 훨씬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전에 질문 받은 것 중에 육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6월 모평이 많이 힘들었다. 근데 6월 모평 이후에 도대체 선생님들이 기출 분석을 해라. 그래서 육모도 기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도대체 육모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답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일단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해설을 딱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 못했을까봐 뭐 속상해할 수 있는데 다양한 풀이를 같이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풀이를 여러 번 해보는 길게 써야 되는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허를 찌르는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풀이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러면 다음 시험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좀 떠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복습을 해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시간 안배 요 연습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시간 안 배웠지. 패스 딱 하고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아니 저도 이제 보면 사실 6월이나 9월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는 표면적으로 뭐 수능에서 같은 표현으로 절대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지보다 그냥 이런 단원에서 이런 개념이 주어졌을 때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풀이 방법들을 다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시간 제한 없이 양질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특히 6월 평가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내가 뭐 한 2가지, 3가지 해설지에 있는 풀이들 말고 고민해보고
뭐 해설 강의에서 또 선생님들은 또 어떤 해설들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가면 또 이런 방법들도 그렇죠. 있던데 그런 것들을 쭉 모아보면 사실은 뭐 같은 표현이 등장하진 않아도 쓸 수 있는 무기가 다양해진다는 맞아요. 게 시험장에서 그런 것 능력들을 좀 길러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의 EBS 풀이도 그렇고 다른 커뮤니티 풀이도 그렇고 다양한 풀이는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실전에 할 수 있느냐. 그치,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분이라는 시험이 끝났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2번. 22번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그 22번을 한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아까 뭐 우리끼리 얘기로 피지컬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예. 막 중요하죠. 피지컬로 피지컬 밀어붙인다. 중요하다. 나 처음 듣는 되잖아. 말이었어. 딱 봐도 피지컬로 피지컬이. 밀어붙이는 예. 게 이제 시험장에서 한 문제가 진짜 급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생각할 이제 수 있다.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계산을 믿고 끝까지 한번 밀고 끝까지 나가보는 해보는 거. 것도 그러니까 맞아. 스스로 끝까지 해보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평소에 연습 때 그렇게 안 하고 이쯤에서 막히고 해설지 보고 뭐 이제 넘어가 버리고 이랬던 친구들은 사실 시험장에서도 스스로의 이 사고 과정의 불안함을 못 이겨내고 맞아. 그 부분을 끝까지 못 해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잠깐 우리 말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OX를 하나 하고 싶어서. 아 저거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 지금, 오케이 자, 좋습니다. 저희 계속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러- 러너 두둥, 차 연호. 두둥. 쌤들 수학 원래부터 잘하셨나요? 근데 중요한 건 유유예요, 그죠? 아 근데 원래부터가 언제부터지? 고등학교 그러니까. 1학년? 그러니까 날 때부터인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그리고 잘한다도 사실 본인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잘하셨나요? 이- 요 정도로 가는 게. 고일 때부터? 네. 오케이. 부터. 아 조금 더 낮춰드릴까요? 아니. 예, 어. 일단은 하시죠. 예. 가보시죠. 자, 두둥. 하나, 둘, 셋. 아닌 것 같아. 뭐야? 아닌 것 같아. 짰어? 오,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아까- 네,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사실 아, 다 그럴 조금씩 수 다를 있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 약간 다 우리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달라요. 음. 달라요. 저의 경우는 저는 오히려 중학교 때는 네.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 있었어요. 전교 1등하고 막 했어요. 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나락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전 고등학교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수학이 제일 저를 힘들게 했었고 수학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봤었고 눈물 흘린 전데 내가 그때 그때 내가 못 알았으면. 갔네. 내가 그 눈물을 흘린 전데 그래서 수학 때문에 너무 처절하게 눈물을 많이 흘려봐서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오히려 사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닥을 아예 짚으세요. 바닥을 짚어? 수영선수다운 이야기네. 이걸 짚어야 올라온다. 다이빙 하니까 이렇게 바닥을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그래서 다음은 잘 봐야지 이럴 때에는 성적이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바닥을 딱 쳤을 때 이제 나한테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에라 모르겠다가 사실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은 딱 떨어지고 그러면서부터 내 실력을 딱 이해했어,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때부터 그냥 반전이 딱 됐었거든요. 그런 좀 마음의 계기? 이거는 진짜로 공감은 되는데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맞아요. 평소에 그 정말 좀 시험 불안이 있는 친구들 얘기한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험 불안이 강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런 친구들이 아까 바닥을 찍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뒤로 갈 게 없다. 네. 더 이상 맞아요. 내려갈 게 없다.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펴지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시험 불안 없이. 맞아요. 좀 틀리면 어때?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막상 하다가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그쵸. 네, 그런 친구를 시간을 봤어요. 활용할 저도. 수 있어지니까 맞아요. 제자들 중에 그런 제자들이 꽤 많아요. 꽤 있죠,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긴장 많이 하는 친구들. 아마도 우리 질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시험 불안이 긴장, 많았던 친구들. 맞아요. 여기 들어온 친구들 중에도 되게 막, 나 너무 잘해야지라는 부담감이 컸던 친구라면, 유빈쌤 지금 경험처럼 좀 있을 수 내려놓는 있어요. 것도, 모의고사 볼 때 특히 한번 내려보고 보는 것도 방법일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막 공부를 열심히 했던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딱 처음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되게 힘들었던 건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공부를 해? 뭐 이런 느낌? 조만간 뭐 며칠 하다가 또 포기하겠지. 뭐 너 같은 애들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되게 독을 품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보란 듯이
진짜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근데 한 번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 못하는 게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말뿐인 게 아니라 뭔가 한번 보여줘 봐야지. 그게 이제 근데 빨리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한 3개월, 6개월 지나야 이제 그 사람들이 와, 쟤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진짜 독한 애구나.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난 내 둘 얘기를 듣는데 왜 자꾸 제자들이 이렇게 투영이 되지? 왜 동료인데? 그랬을 수 있죠. 아니 이런 제자도 저희가 있었고 배웠을 수 있죠. 이런 아니야 왜 이래? 이런 제자도 있고 저런 제자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그쵸. 아이들 상담할 맞아요. 때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3월 학평이나 이제 처음 6월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근데 애들이 뭐 자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막 되게 근데 보통은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 상단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좀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근데 이게 이 학생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고3 아이들이 한 90%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이렇게 말해놓고 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공부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우리 이제 그런 첫 거. 번째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 그렇게 살 거니?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모인 저희가 되게 이유이기도 많이 해요. 고민하고 이제 맞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너희 정말 그렇게 살 거니?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지금 이제 고3 교실을 보면 네,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한 몇 %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거 좀 어려운 일반고 얘기죠. 기준? 네? 네, 일반고 기준?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반에서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공부를 하는 느낌인데 오. 근데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집에서는 공부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본대.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 공부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인 거죠. 맞죠.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고 사실 고3한테 뭐 쉬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학생들한테 우리가 EBS 강의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맞아요. 없잖아요. 네. 항상 할 수 있다, 괜찮다, 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만 했지만 오늘은 진짜 평소에 못했던 맞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제대로 고3인 것처럼 공부하는 친구가 저는 한 10%라고 생각해요. 저도 반에서 한 둘셋. 네, 그 정도예요. 맞죠. 솔직히. 딱 그러니까 공부를 뭐 나머지는 나 팡팡 노는 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만 진짜로 뭔가 수험생이라는 마인드로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한 10%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 10%가 아까 조명 쌤이 얘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을 때 내가 학생한테 정말 야, 너 공부 이렇게 하면은 성적 안 돼라고 막 이제 혼을 냈는데 얘가 꾸준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걸 막 이겨내고 그런 애들의 성적이 결국 나오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머지 90%는 그렇지 않다라는 맞아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정말 공부를 안 하는지 이런 것 또한 생각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진짜 오늘 그래 뭐 말 나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막 상담하는데 야, 너 이번 모의고사 성적 이거 어떻게 왜 이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선생님 사실은 저는 화학 공부를 안 했어요. 너무 많이 봤어. 자기는 화학을 아직 준비를 안 했대. 과탐 방학 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을 안 한 상황에서 내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뭐 5등급이다, 6등급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증명하겠다는 거야. 막 얘기하는데, 그래? 열심히 해. 막 증명했어. 그 부모 때 화학 1등급이 나왔어요. 보여줬어. 그런데 문제는 수학이 단계 다 떨어져. 아니 너무 반전이다. 이게 정말 하나만 하는구나 한 과목만 그죠. 이게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풍선 효과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 하고. 단계가 좀 떨어지죠. 사실 이제 공부라는 게 완벽하게 내가 뭐 이번 달에 국어 공부, 다음 달에 수학 공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전체를 다 갖고 가야 되는 게 공부고 맞아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게 공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못 봤을 때 위로해 준다고 우리가 괜찮아 수능까지 남았어 예방접종 맞은 거라고 생각해 맨날 이게 단골 레파토리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6월 9월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느 모의고사 중에 하나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참가의 의의를 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6월 모의평가 치고 나서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야 시험지 꺼내봐 우리 틀린 거 같이 풀자 이래도 시험지 없는 애들 없어, 맞아. 다 버려버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말도 안 돼. 참, 그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선생님들이 위로해주는 그 이야기를 자기들 합리화하면서 막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질문에 있었는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잠깐 나는 고민한 것 같은데 시간이 쭉쭉 지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멘탈이 나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보면은 다시 문제는 아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네. 꼭 물어보려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시험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네. 났는데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앞에 딱 만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막 지났어요. 멘탈은 터졌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나 자괴감이 들어. 요런 게 이제 쭈루룩 연결되는데 네. 사실 일단 그거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험 중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간 다음에. 갑자기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뭐 치킨 하나 드시면 나중에 배고프시면 내가 이거 아까 사실 오, 진짜. 우리 뭐 싶었는데 하나 먹으면서 우리 진짜? 나, 하나 먹어보시죠. 아니, 난 이거? 얘기할래. 먹고 싶었는데 얘기해요. 나는 내가 마들렌으로 젓가락질 잘 못해. 그러니까 미리. 마들렌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뭐 잘. 나 먹으시려고? 아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자면 아쉽죠, 사실 상황이. 근데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또 질문이랑 또 맞물려. 그러니까 평소에 실전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답변과 맞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전 연습이라는 게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맞아요. 걸 맞아요. 특히 이번 6월 목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작년부터 시험이 뭐 11번부터 15번이 있고 그 4점짜리 구간이 있지. 물론 9번부터지만 맞아요. 보통 한 11번에서 15번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선택 과목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뭐 한 11번이나 이번에 12번이었고요. 12번. 막히는 게 있었어. 그쵸. 빨리 별표 치고 13번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내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걸 길러야 되는데 그게 시험 100분 안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시간이 많이 해서 못했어. 그게 이제 멘탈이 무너지고 다른 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막상 보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야 쉽게.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시험장에서 어차피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별표 치고 버리고 너무 다른 거 많아요. 하나 두 개를 더 풀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평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패스의 기술이 미리미리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안 맞아요. 돼요. 멋있는 말이야. 패스 기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졸업생들이랑 현역 고3의 수학적인 실력의 차이보다 사실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이 경험치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시간 안배라는 게 참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난이도와 문항 번호가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모르는 애가 나올 수 있고 뒤에 또 얼마든지 내가 풀 수 있는 애가 나올 수 있다는 마인드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멘탈도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아까 그 친구가 4점 구간이 갑자기 패닉이 오면서 뭐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어려우면 그래도 왜 가는데? 아 그래요? 나한테 어려워. 그거 빨리. 나한테 어려우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다른 친구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 좀 더 그거를 오바예요. 나한테 어려우면 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신감이 진짜 그치.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런 이제 멘탈 올라갈 관리가 수 되는 있어요. 거니까.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10번이 어렵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10번부터 막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번 100점 맞는 친구가 항상 100점이야. 1등급도 아니고 항상 100점이야. 이 친구가 뭐 갑자기 중간에 막혔어. 이러면 정말 당황스럽고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나 항상 100점이었으니까. 근데 어차피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어쨌든 시험인 상황에서는 맞아. 내가 맞춰야 될 문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골라내느냐가 시험에 대한 연습이고 그게 실전 연습이라는 맞아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사실 6월이라서 더 어려웠던 것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그때까지 쌓였던 경험치들이 좀 있겠죠. 근데 6월 모의평가 때는 애들이 그런 거에 너무 많이 휘둘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난이도보다도 6월은 항상 이제 등급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이게 문항 번호에 이렇게 난이도가 툭툭 튀는 문제들이 있으면 특히 객관식에서 그러면 애들이 더 힘들죠. 이번 시험 맞죠, 힘들었을 맞죠.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근데 끝나고 집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시간만 있었으면 풀겠는데 집에서 풀면 다 쉽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생각 항상 다들 하잖아요. 집에서 풀어보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면 우리 해설을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풀이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풀이가 있구나. 오케이 나 이제 이해했어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백지에다가 두고 내가 언제 그 시험장에 다시 보내서 내 스스로를 그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풀이를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자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사실 그 답변이 여기 지금 질문 사전에 있던 질문 중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자기는 2, 3점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항상 50점 초반 보통 우리가 2, 3점 다 맞으면 48점이고 열세 문제 그 4점짜리 열세 문제의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많이 맞추는 친구는 아닌가 봐요. 점수가. 근데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60이 목표이래. 60이 목표인데 그걸 넘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따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그러네요. 사실 난 그리고 좀 유빈쌤도 어려워. 거기 이제 그 나무 땡땡 거기 보면은 옛날에 지옥의 레이스 한 적 어. 있죠. 50문제 초반대. 그거 그 얘기하는 네. 등급 대들한테 필요하죠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권이 되는 안 데는 그런 되죠. 양치기로 승부할 게 아니지만 이게 대표 유형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맞아요. 그 양치기라는 게 의미가 있죠. 대표적인 딱 이 문제 풀이를 봤을 때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뭘 물어보는 이런 거나 거 알만한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구나. 있잖아요. 오케이 이거다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그 이상은 그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이제 질적인 공부 필요하고 당연히 사고력 확장 이런 질적인 공부가 필요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양적인 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최상위 1등급이 100점을 노리는 게 아닌 이상 그래도 풀리는 4점짜리들을 푸는 시간들도 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려운 문제 풀어서 뭐 내가 뭐 1등급을 맞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풀어줘야 되는 등급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타겟에 있는 뭐 쉬운 4점짜리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먼저 되어야 그쵸. 어려운 문제들 푸는 게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학교 시험도 보면 사실 교과서에서 한 반은 넘게 내잖아요. 근데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애들이 사실 교과서에서 나온 거지 뭐 다 못 푼 애들이 수두룩한 게 맞죠. 그 정말 중요한 기본을 놓아두고 뭐 잘못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 지금 좋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만. 질문 저거. 고등학교 맞아. 수학, 상, 수학하 그죠? 그 1 수업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 많이 엮인다고 보는데 중요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1 수학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이게 학생이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고3이 고1 문제집을 전권을 다 전부 다 푸는 게 의미 있냐 그럼 절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고3인 애들이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기초가 부족하니까 1학년 때 수학 공부하겠다고. 근데 안 사실 돼요. 수능에 필요한 그 고1 수학이라는 그 범주가 사실 예전보다 좀 넓어졌다 뿐이고 그리고 사실 문제지에서 뭐 1000문항이 있으면 그 중에서 뭐 학교 시험을 대비해서 풀어내야 되는 고난도 문항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대표 유형들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지금 이 질문한 친구나 이 답변을 듣는 친구 중에 내가 중학생이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렇죠. 고1이나 고2라면 정말 좀 깊은 진짜 공부까지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맞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고3이야. 내지는 수능이 지금 육모 본 시점에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고1 수학은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그 간접 출제가 되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나와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고1 수학을 너무 심화 문제까지 깊게 하는 거는 전혀. 맞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위주로만 알아야 돼요. 복습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문제 풀다가 쓰이는 고1 수학들을 따로 정리해서 모아도 사실 그것만 몇 너무 회분 좋아. 풀어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기출을 풀다 보면은 나오는 고1 것들만. 수학이든 중학 내용도 있잖아요. 맞아요. 가끔 뭐 가계 이등분선 이런 것들 쓰이거나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고1에 나오는 거 그걸 그렇지. 모르면 절대 그렇지. 문제를 못 푸니까 맞아요. 풀다가 그 개념이 딱 등장했을 때 서칭만 해봐도 그리고 그걸 적기만 해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1, 2학년이면 말할 것도 맞아요. 없어요. 진짜 열심히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지 뭐. 맞아요.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왔는데 수능 문제와 연계를 대비해서 육모 이후 개념을 명확 정리하는 게 맞냐? 아니면 기출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냐? 이거 되게 또 웅이 오빠님. 오빠님은 좋은 질문을 내가 보기엔 오빠님이야. 선생님이야.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웅이 오빠님 궁금하네요. 뭐 답변 아니 근데 어떻게- 저것도 사실 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아요. 그렇지. 등급별로. 답은 그거야. 나 그 말 하고 싶었어. 맞아, 네,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념 정리도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그런 친구들은 사실 50점을 못 넘기는 친구들이겠죠.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라도 조바심 내지 말고 차라리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공부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쉬운 4점짜리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뭐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뭐 개념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쉬운 4점짜리들은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이후에 4점짜리들은 기출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죠. 연계 교재 많이 푸시고. 저는 근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사실. 근데 선생님 말한 대로 4점짜리 어느 정도는 풀 수가 있어요.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알아.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념을 공부한다. 그럼 개념서를 딱 펼쳤을 때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아는 내용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개념서를 펼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제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서 얻어가는 개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체득이 되는 걸 해야지 언제까지고 계속 개념서만 살펴본다, 개념서 살펴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념을 안다라는 거 사실은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쵸. 게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키워드를 딱 떠올렸을 때 이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저는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렇게 공부한 친구 사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요. 또 그러니까 하라는 이제 대로 우리가 하면 4점 좋은데. 이상 근데 간다는 사실 거. 저도 사실 지금 시점이라도 개념을 맞아. 어느 정도 알면 다 보는 건 아니고 단원별로 중요한 개념들 백지에다가 쭉 적어보고 그리고 그걸 본인이 좀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리는 하는데 안 읽어본 애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짜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것처럼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래서 읽어보다 보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가 수학이라는 게 뭐 특정한 단어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고득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멍난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원에서 이런 주제들 이런 개념들이 있었구나. 어쨌든 시험은 무조건 내가 배운 곳 안에서 나오니까 그걸 평소에 많이 읽어보면 문제를 보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 단원에 이런 내용이에서 출제가 된 거구나. 그렇죠. 그게 먼저 안 보이면 사실 맞아.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아무것도 안 되죠. 역시 근데 참 얘기를 들으면서록 여기 또 질문이 있었어요. 정정현 선생님 또 질문 아니 귀신이시네. 아니 읽고 오라고 아니. 이거 좀 읽고 오라고. 아니, 약간 이게 좋다. 이 네. 단어 선택이 좋네. 아니 그러잖아요. 그 딱 개념 노트, 발상 노트를 아마 정종현 선생님이 아, 항상 그쵸. 평소에 많이 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아마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념 노트에 대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인 것 맞아요. 같고 유빈 쌤도 평소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 뭐야 단원을 딱 보고 내가 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단원 간에 한 판 정리 옛날에 계속 하고 있어요. 맞아요. 계속 그런 하고 거- 있어요. 선생님 옛날 아닌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관심? 중요해. 지금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고1인 친구도 있다고 해서 잘 좀 넘어가는데? 당장 6개월 뭐 3개월 이게 아니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충분히 있는 친구라면 개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게 맞아. 쉽지 않아요. 맞아요. 단원을 보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도 왜 1년 단위로 수업을 하잖아요. 어쨌든 1년 단위로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처음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진행을 할 때랑 그 이후에 진행할 때랑 점점점 그 방대한 개념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그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잔 나무 가지를 보다가 채우다가 이제 나무를 보고 그치, 맞아요. 숲을 보고 이 숲을 훑는 게 시간이 빨라. 내가 진짜 잠깐만요. 왜? 내가 왜 또 왜? 여기 너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일어나기가 그렇긴 한데 이런 거 일어나야 되나?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거 해야 되나? 잠깐만. 왜? 내가 오늘 혹시 싶어서 갖고 왔는데 너무 오늘 아쉬워. 엉덩이에 너무 집중되니까 우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황 토크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잠깐 우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세상에 지금 갖고 왔어. 내가 이거를 직접 뽑아서 왜 이렇게 걸어오시는 아니,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죠? 꼬리뼈가 아파갖고 요즘 이게 진짜로 보시면 다 같은 컨셉인 거예요. 개념 노트, 맞아요. 발상 노트, 저 한 판 쓰기. 칸판 쓰기. 이게 이제 깨알 또 어필하면 맞아. 제 수능 개념 교재에 있는 마인드맵인데 우와. 이게 마인드맵. 이제 이런 거 좋아. 그치, 이거 맞아. 한번 이렇게 갔다 하는 올까? 잠깐만, 봐봐. 이거는 내 거고. 홍보야? 내가 보고 싶은 게 내 홍보가 아니라 이걸 보고 이게 내 게 아니야. 학생이 올린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학생이 올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와. 왼쪽이 내 거고. 선생님보다 훨씬 나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물론 내가 아웃라인은 내가 잡아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목세 비문법 다음에는 왜 합성함수 비문법이고 그 연결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근데 그거를 학생이 자기만의 언어로 다 옆에 꼭 맞아요, 붙여놔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걸 내가 읽어보면서 왜 감동을 받았냐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 서로 강의 중간에 소통 그런 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맞아. 자기만의 노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 노트 말씀드린 것도 앞면에는 이제 교과서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한번 표면적으로 개념서 보면서 공부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뒷면은 다 백지로 두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뒷면은 그 이후에 강의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팁이나 뭐 이런 정리들. 그러면 이제 앞뒤로 했을 때 얘가 이제 교과서 개념이랑 실전 개념이랑 이게 이제 딱 맞닥뜨려지니까 이걸 이제 많이 읽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백지를 채워나간다는 게 중요하죠. 저 치킨 좀 먹을게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강사니까 사실 뭐 교사인 동시에 또 강사고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공차 수열 하면 잘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도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 아니 근데 너무 열심히 다들 물어보고 하셔가지고 저희의 그 원래 컨셉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잖아. 살 거야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 이 얘기. 아니 우리가 너무 잘 열심히 살고 하는 있는데. 친구들만 온 거라. 그러니까. 잘 살고 있어. 아 그러네. 우리가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친구들 안 들어왔어요. 아 좋다. 나중에 볼 수도 있어. 나 이 얘기 진짜